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규선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마음 이민법인 북미 토론토 사무실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보통 지금 한국 분들이 참석 많이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한마음 이민법인 세미나실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직접 얼굴 뵙고, 오늘은 캐나다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늘 안전, 건강,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캐나다 이민 설명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온라인 캐나다 이민 설명회라고 떠있죠. 편안하게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그래서 저도 여기 커피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온라인 캐나다 이민 설명회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한 실장님께서 지금 적어뒀다가 중간중간에 답변 드리거나 마지막에 모아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방, 저는 입에 잘 안 있긴 한데 라이브 방송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질 높은 정보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범이민이라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캐나다가 201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물론 2012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기능직 이민이라고. 근데 본격적으로는 2017년부터 최근 4년 동안 많은 시범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요. 뭐 3년짜리로, 2년짜리로, 1년짜리로 이렇게 시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요. 파일럿 이민이라는 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범 이민이 큰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캐나다 이민에 중요한 역할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는 시간, 이런 시범 이민들이 있고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하는 시간 정도만 돼도 저희 오늘 첫 라이브 방송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피드백을 받아서 또 계속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파일럿 이민에 대한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파일럿 시범 이민이란 AIPP, 아틀란틱 이미그레이션, 한국말로 대서양 이민. 캐나다 동부 대서양에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란 예쁜 섬과 뉴브런스윅, 노바스코샤, 뉴펀드랜드 앤 레브라도라는 4개의 대서양 바닷가, 동해안을 맞닿고 있는 조그만 주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들이 나이가 많이 들고 있는 인력과 사업자들, 이 부분을 외국인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1, 20년 안에 그 주에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닥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캐나다 전체 연방정부랑 각 주의 수상이나 이민부, 교육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프로그램 만들기로 2015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흐름이 형성이 되고, 2016년 발표하려다가 2017년 3월에 아틀란틱 이미그레이션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게 형성이 됐는데, AIPP 자격 요건과 사례, 자격 기준, 일단은 3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전문 인력이 있고, 비숙련이 있고, 유학생이 있습니다. 전문 인력 이민이라는 거는 뭐 요리사같이 기술직, 전문직,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고요. 비숙련직은 식당에서 서버, 그러니까 본인의 전문 기술이 특별히 없는. 유학생은 아틀란틱 4개 주에서 2년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전문 인력 이민은 1년간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경력 갖고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IELTS로 4.0, 보통 영주권 받으려고 그러면 IELTS 7.0, 100점 만점에 80점을 받아야 되는데 100점 만점에 3, 40점만 받는 IELTS 4라는 굉장히 획기적인 점수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였고요. 또 하나는 수속기간이 매우 빨라서 한국에 계신 경력 가지고 고용주가 이걸 해줬는데 3달 만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이런 획기적인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2017년 3월에 오픈돼서 2018년, 19년, 2020년 랜딩하신 분들도 여전히 6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는 등 굉장히 빠른 진행을 보였던 이민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6개월은 좀 넘어가고요. 10개월이나 1년 가까이 걸린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빨라지고는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IPP라는 거는 노바스코샤, 뉴브런스윅,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각 주정부별로 자기 고용주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대략 한 2,000개 이상의 고용주가 등록이 돼 있어요. 주정부에 등록돼 있는 고용주 중에 한 명이 나에게 잡오퍼를 해주면 그렇게 쉽게 영주권을 받는 카테고리예요. 굉장히 획기적이고 빠르고 유리한 부분이 많았는데, 자, 주의사항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아틀란틱 이미그레이션 파일럿 프로그램은 2017년 3월에 시작해서 작년에 2년 연장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년 12월 31일 날 이 프로그램 끝나요. 큰일 났네, 끝나면 안 되는데, 난 내년 내후년에 유학 갈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하고 주정부 이민 2가지를 같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운영하던 기간이 끝나면 이 프로그램 없어진다기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바뀌거나 연장이 되고. 뉴브런스윅 주의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요식업, 식당이라든지 숙박업 이런 곳들에서는
새로이 고용주가 등록하고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진행됐던 건 진행을 하죠. 자, 이렇듯이 현지 상황을 반영해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지금 꽤 많이 있어요. AIPP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경우에 주정부는 뭐라고 하냐. 자, 뉴브런스윅 주정부 AIPP 심사자는 거절 편지 대신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하는 것보단 뉴브런스윅 주정부 이민이라는 걸 하면 좋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해줘요. 되게 친절하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 뉴브런스윅 주정부 이민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 주정부 이민을 잘 알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 뉴브런스윅,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뉴펀들랜드, 레브라도 다 좋은 곳입니다. 대서양 연안 이민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역 이민이 주정부, 노바스코샤, 뉴브런스윅 이런 단위로 있었는데 지금 2020년에 파일럿 이민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RNIP, Rural Northern Immigration Pilot.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시골 지역이나 북부에 있는 캐나다의 이민이다 라는 얘기인데, AIPP, 아틀란틱 이미그레이션 파일럿 프로그램, 이 4개 주를 뺀 나머지 8개 주도 유리한 이민을 갖게 했는데, 자,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 여기는 city, 한 시,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토론토라는 동네는 이걸 안 해줘요. 그런데 시골 지역, 북부 지역의 이미그레이션 파일럿 이민 프로그램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원래 작년에 나오기로 했다가 마찬가지로 늦어져서 올해 2월 달에 나왔습니다. 자격 기준, 오늘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서드버리 지역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연방 기준부터 RNIP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점수가 좀 특이해요. 파일럿 프로그램도 낮았잖아요. CLB4. 얘는 파일럿 이민 중에 CLB4 아니고 CLB4, 5, 6이에요. 단순직은 4점, 기술직은 5점, 전문직이나 매니저 같은 건 6점으로 직업에 따라서 4, 5, 6으로 나눠놓은 그런 영어 점수 자격을 연방에서 요구를 합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각 커뮤니티의 자격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서드버리의 경우 해외 체류자, 즉 한국에 계신 분들은 광산업과 여행 관광 업종에 종사하셨다라는 분만 잡어펄 받아서 들어오지 않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 체류, 이게 포인트입니다. RNIP. 현지인을 우대한다 라는 부분이에요.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이 유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오늘의 어떤 하이라이트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가능한 업종을 다 할 수 있으려면 현지에서 유학이나 취업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실 때 방문으로 들어오셔서 고용주랑 만나고 그 고용주를 통해서 여러분이 취업을 한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외국에서 들어와서 바로 취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지인 찬스라고 제가 썼는데, 이번 주에 의뢰를 하신 분도 한 지역에서 고용주가 해줄 것 같다,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아는 사람이 없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죠. 캐나다는 지금 적극적으로 유학을 받고 있습니다. 시골 지역 이민을 하는 방법, 유학을 온다. 유학을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찬스가 있는지 나중에는 RNIP만 집중적으로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만한 프로그램이고요. 뒤에 MNP라고 써놨잖아요. MNP, 자유당 리버럴 파리에서 밀고 있는 정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뮤니시펄, 도시 단위가 이민 오는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 RNIP와 매우 비슷한 개념의 프로그램이고요. 행정부 사람들 인터뷰할 때 참 많이 언급하고 있는 캐나다 현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에 생긴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생길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홈 차일드 케어 프로바이더, 어린이를 돌보거나 홈 서포트 워커라고 해서 아픈 사람을 재택 간병하는 부분이에요.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일, 그리고 낸이라고 하죠. 아이를 돌봐주는 일. 자, 이 프로그램에서는 주의할 점은 워크 퍼밋을 주겠다라고 발표했지만 굉장히 수속이 길어지거나 워크 퍼밋 자체에서도 단점이 많이 있다. 내준다고 얘기한 건 장점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종이 딱 2개잖아요. 애들 돌보는 거랑 아픈 사람 돌보는 것. 그것도 집에서만.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다른 이민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리브인 케어기버 그리고 하이 메디컬 리드에 간병인, 간호조무, 간호사들을 다 포함했던 거에 비해서는 매우 제한적이 아닌가라는 생각하지만 이것도 좋은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파일럿 프로그램은 이런 목적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지역이나 직업에서 긴급적으로 얼전트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 직업을 뽑아준다든지, 그게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이에요. 2019년에 아픈 사람 돌보는 거, 그리고 2020년에 뭐가 나왔냐면 농업하고, 요번 코로나 때문에 더 중요해졌죠. 농업하고 식품 가공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를 몇만 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약 1년에 5,000명, 가족으로는 2,750가족, 대략 2,500명에서 3,000명 사이에 주신청자 있고요. 그 신청한 사람을 같이 가족을 하면 영주권을 이제 5,000명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각각 대략 5,000명 정도의 인원을 주고 있는데, 아틀란틱 이미그레이션
파일럿은 2,000명 주다가 4,000명 준다고 하는데 지금 명수 통계를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아마 4,000명이 좀 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를 좀 제외한다면. 자,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갑니다. 애그리푸드, 농업 분야하고 식품 분야예요. 농업 분야는 수산업을 제외한 6개 직업, 이게 하나가 지금 중복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처라고 해서 산업 정육사하고 그냥 일반 소매 정육사가 공장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품 가공 3개씩 있는데 그래서 6개 직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직업 분야 역시 6개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을 말씀드리면 미트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고기를 가공하는 것, 그리고 원예, 꽃이라든지 하우스, 그리고 야채라든지 이런 걸 키우는 것, 그리고 버섯 농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매력적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주의사항이 뭐예요? 농업 이민은 다른 이민과 다르게 기존 경력을 인정을 안 해줘요. 단지 캐나다에 와서 취업 허가, LMI 뒤에 잠깐 말씀드릴 텐데 그게 승인된 다음에 1년을 풀타임으로 쭉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신청해야 되니까 지금 신청할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농장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일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공장에서 이렇게 붙어서 일하기가. 거꾸로 이건 지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도전하면 아마 받기가 굉장히 좋을 거라는 거. 모든 파일럿 프로그램 빨리 진행하시는 분이 먼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내분이 여기 유학으로 왔는데 남편분이 어디서 일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디서 일할까요? 고기를 가공하는 공장에 사람 많이 뽑습니다. 지금 여기 그 공장에서 사람 뽑는 것만 해도 몇천 명 리스트가 나와요. 그리고 농장에서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여기서 유학을 하면 캐나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취업비자가 있으니까 일을 해요. 농장에서 한 12개월에 경과라고 하면 보통 6, 7년 걸리는 유학 후 이민보다는 빠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정부 이민과 비교를 해보시라는 건요, 똑같은 일이라도 내가 살고 있는 주나 연방에서 뭐가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실 만한 프로그램입니다. 비스텍 파일럿, 각 주들이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파일럿이 트렌드, 캐나다 이민의 최근 추세. BC텍 파일럿이라는 거는 2017년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IT 분야, 그리고 뭐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뭐 IT 관련돼 있는 매니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정 직종을 열어놓고 이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주일 만에 영주권 승인서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3, 4일 만에 접수시키고 승인받았던 케이스들이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장점의 사례들이 있는 게 주정부 파일럿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연방 파일럿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주에도 주정부 이민 안에 시범 이민이 있는 거예요. 조금 개념이 복잡할 수 있는데 자꾸 보시면 되게 뻔한 얘기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온타리오 리저널 파일럿 프로그램 지난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쪽으로 진행을 할지, 자기가 사는 킹스턴으로 진행을 할지, 뭐 오타와로 진행을 할지, 뭐 내려와서 코널로 진행을 하실지, 뭐 이런 식으로 이 도시들에 가까운 도시에 사시는 분이 아는 사람이 거기 살아서 아니면 왕래하면서 고용주 쉽게 찾을 수 있어서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정부 파일럿 이민, 여러분이 일단 캐나다 유학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학하기 힘든 시기에 제가 유학을 자꾸 말씀드리고 있으나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없고요. BC텍 하셨던 분도 사실 뭐 BC주에서 하신 분도 있지만 온타리오에서 공부 마치고 BC주로 잡오퍼 고용제의 받아서 넘어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비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의논할 게 많았지만 마찬가지로 일주일 이내에 잘 승인을 받는 그런 유학생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 파일럿으로는 IT 분야나 간호조무 파일럿 프로그램이 퀘벡주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주들이 다양한 파일럿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파일럿들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승인을 해준다든지 다른 건 막혀 있는데 열려 있다든지 더 유리한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볼게요. LMI에 대한 질문이 또 나와 있는데요. LMI는 솔직히 조건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질문을 주신 이유는 왜 주시냐면 주정부 이민들은 고용주 조건이 있어요. 아까 서드버리 RNIP 말할 때 거기 주정부 고용주는 Greater 서드버리 광역시 안에 있는 1년 이상 된 고용주여야 된다. 이게 무슨 이민이에요? RNIP. 자, AIPP, 그 애틀란틱 프로빈스, 노바스코샤, 뉴브런스윅 이런데 2년 이상 운영된 곳이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브런스윅은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은 지금 새로 안 받는다. 뭐 이런 게 고용주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주정부 이민, 연방 파일럿 이민에 있는 거고요. LMIN 조건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드 서비스 어텐던트나 몇 가지 지금 상황에 캐나다가 받기가 힘든 거를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건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저께 요리사 받고 오늘 또 사무직 받고 여러 가지 직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승인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거절이 없어요. 보석 세공 하시는 분, 그래픽 디자인, 컴퓨터 디자인, 마케팅 다 돼요.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LMI 조건이 그렇게 없으면 아무나 줍니까? 아무나 주는 건 아니지만 줄만한 상황으로 접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고요. 본인 경력에 맞게. 개별 상담 받으실 분은 한국에서는 564-8888로 전화를 하십시오.
416-227-2288, 416-551-2287 두 개입니다. 아래에 있는 한국 한마음@han-maum.net 또는 캐나다 admin@gsconsultingltd.ca로 언제 개별 상담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